오늘 뉴스파이터 모두 5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교육부가요, 조금 전에 초중고등학교 등교 일정을 발표를 했습니다. 박성배 변호사님, 핵심만 좀 짚어볼까요? 교육부가 5월 연휴 이후 감염병 추이가 지금과 같은 추세로 유지된다면 유치원, 초, 중, 고등학교의 등교 수업 시작을 사회적 거리두기, 즉 생활 속 거리두기 2주가 경과한 5월 20일 수요일부터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만 고등학교 3학년의 경우에는 진로, 진학 준비의 시급성을 고려해서 5월 13일 일주일 앞당겨 등교 수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른 학생들은, 다른 학년 학생들은 5월 20일부터 이제 순차적으로 이제 현장 개학을 하는 건데, 최진문 교수님, 왜 고3은 일주일 앞인 5월 13일부터 개학하는 거예요? 왜냐면 아무래도 이제 수능도 봐야 되고요. 아하. 진로 상담도 해야 되거든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 전형도 해야 되고 수시 전형도 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시간이 촉박해요. 그러니까 일반 다른 학생들 같은 경우는 시간이 조금 여유가 있는데 아하. 고3 학생들 같은 경우는 당장 대학 입시를 준비해야 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네. 일주일 앞당겨서 네. 지금 13일부터 개학을 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왜냐하면 이 날짜에 맞춰서 기본적으로 이제 수능 그 전형 일정도 바뀌고요. 그다음에 수능도 일정 좀 연기가 됐지 않습니까? 아하. 그 이후에 입시 모든 과정이 다 영향을 받기 때문에 네. 그런 차원에서 아마 조금 일찍 개학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니었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네요. 코로나19 때문에 사실상 사상 초유의 12월 수능이 빚어졌던 그런 상황을 감안해서 고등학교 3학년에 한해서는 일정을 조금 앞당기는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요, 윤해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직접 브리핑을 했는데요. 관련 내용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중대본 발표에 따라 5월 6일부터 우리는 감염증 위험을 관리하면서 동시에 직장 생활이나 학교 생활을 안전하게 병행하는 새로운 일상을 시작합니다. 이에 맞춰 학교에도 새로운 일상이 시작되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 학교는 코로나19 이전으로 똑같이 돌아갈 수 없으며 우리 교육 구성원 모두가 새로운 학교 운영을 준비해야 합니다. 2020학년도 유초중고 특수학교의 등교 수업은 5월 연휴가 끝난 후 2주 뒤인 5월 20일부터 시작해서 단계적, 순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만 진로와 진학의 부담이 큰 고등학교 3학년과 생활 속 거리두기의 실천이 충분히 가능한 지역 소재 재학생 60명 이하의 소규모 초중학교는 5월 13일부터 우선 등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으신 것처럼 고3은 5월 13일부터고요. 나머지 학년은 이제 5월 20일부터인데, 근데 박성배 변호사님, 사실 온라인 개학도 학년마다 이 온라인 개학 시점이 달랐잖아요, 시행 시점이. 그렇습니다. 교육부는 이 등교 수업도 지난 원격 수업처럼 순차적으로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초중고생 540만 명이 동시에 등교하게 되면 만에 하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을 때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될 우려가 있기 때문인데 이 등교 수업도 원격 수업처럼 고학년부터 순차적으로 실시하는 방안에 무게가 실립니다. 네. 이 순차 등교를 실시할 경우에 등교 수업과 원격 수업의 병행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네. 이 방송을 보시는 학부모님들은요, 이 상황을 들어도, 브리핑 내용을 들어도, 지금 알 듯 모를 듯 해 그러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차근차근 어떻게 등교를 한다는 건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Q&A식으로 풀이를 해봤는데요. 김기혁 아나운서, 첫 번째 궁금증 뭘까요? 네, 첫 번째 Q&A는 온라인 개학 때와도 마찬가지로 좀 헷갈리실 것 같습니다. 고학년은 언제부터, 저학년은 언제부터, 이 점에 대해서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박선배 변호사님께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궁금하네요, 진짜. 네, 박성배 학교 내 변호사님. 밀집도를 완화하기 위해서 등교 수업을 순차적으로 실시하는데 네. 중고등학교의 경우에는 고학년부터, 유치원,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저학년부터 실시를 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순차적으로 일주일 간격으로 등교 수업을 실시하게 되는데 왜 초등학교, 유치원의 경우에는 저학년부터 실시하느냐? 그러니까요. 어린아이들, 특히 유치원, 초등학교 1, 2학년생의 경우에는 원격 수업에 적응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아하. 돌보아줄 수 있을 만한 집과 그렇지 못한 집 사이에 교육 편차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네요. 그리고 가정의 돌봄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또 비교적 연령대가 어리기 때문에 활동 반경이 좁고 부모의 보호가 수월하다는 점도 고려됐습니다. 그러네요.
사실상 좀 세심한 면까지 배려를 했다. 그래서 초등학생은 이 저학년부터 일단 등교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궁금증이 또 있잖아요, 김기혁 아나운서. 예, 맞습니다. 순차적으로 개학을 하지만 또 한꺼번에 학생들이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 오전 수업과 오후 수업의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최진봉 교수님께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예, 학년 학급별로 말씀하신 것처럼 시차 등교를 하게 돼 있습니다. 아하. 그래서 먼저 오전반에 오는 학생도 있을 수 있고 오후에 올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러겠네요. 물론 구체적으로 어느 학생이 오전에 오고 오후에 오느냐는 네. 시도와 학교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교육부가 자율권을 부여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건 왜냐하면 시도별로 상황이 다 다를 수 있잖아요. 학생이 많은 데도 있고 학생이 적은 데도 있고 학년별로 또 학생 수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시도 학교가 자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수업 시간에 탄력적 운영도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예를 들면 수업 시간을 어느 정도로 할지도 학교와 그다음에 시도 교육청이 함께 고민하면서 만들도록 했습니다. 즉 네. 어느 정도 자율권을 주면서 현장의 상황에 적응할 수 있을 정도로 아하. 그렇게 오전 오후로 나눠서 하고 그다음에 수업 시간 자체도 일정 부분 좀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를 운영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네. 물론 학부모님들께서는 저 내용 들으셔도 그래도 헷갈려 하실 거예요. 그렇지만 잘 보시면 이해가 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 교육부나 학교에서요, 저렇게 발표만 해놓고 나몰라라 하지 않습니다. 항상 궁금하시면요, 해당 교육청 그리고 해당 학교로 전화하시면 해당 학년, 우리 아이 언제 보내야 돼요? 아마 친절하게 설명을 해 드릴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럼에도 궁금증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저희가 Q&A로 마저 풀어볼게요. 김기혁 아나운서. 네, 혹시나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면 어떡하죠? 아픈 우리에게 옮으면 어떡하죠?라고 걱정하시는 학부모들이 좀 계실 것 같습니다. 당연히 증상을 보이는 학생이나 교직원 등이 있다면은 코로나19 검사를 진행을 하게 되고요. 확진 네. 판정을 받게 되면은 학교는 모든 학생과 이 교직원들을 자가격리 조치시키고 아하. 등교 수업을 원격 수업으로 전환을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동거 가족이나 자가격리 대상자 그리고 또 최근 14일 내에 해외여행을 다녀온 가족이 있는 경우 또는 해당 학생이 갔다 왔을 경우에는 등교 또는 출근을 중지시키게 됩니다. 아하. 등교 시에는 학생들이 이제 한 공간에 몰려 있기 때문에 환기를 자주 하게 되고요. 쉬는 시간 또한 차별화를 두게 됩니다. 네. 그리고 학생들이 자주 이용하는 문고리,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소독을 시행하게 되고요. 학생과 교직원 그리고 교사 등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는 것으로 조금 보완을 하게 됩니다. 장윤미 네. 변호사님, 아무래도 교육당국이 이렇게 세심한 대책을 마련한 데에는 싱가포르 사례가 우리한테 주는 교훈이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왜냐하면 싱가포르가 바로 이제 확진자 수가 줄어들고 잠잠해지는 것 같으니까 바로 개학 조치를 했습니다. 네. 등교 재개를 했는데요. 지난 3월 달에 이 조치를 한 이후에 무려 이 확진자 수가 100배 이상으로 한 달 새에 아이고. 급증하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보건당국도 긴장의 끈을 늦출 수가 없는 거고요. 또 하나 참고할 만한 선례가 이제 한국에서도 있었는데 바로 그 경북 예천에서 긴급 돌봄을 신청해서 이 긴급 돌봄 서비스를 받고 있던 4세 아이가 남자아이가 긴급 돌봄을 받는 와중에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일이 있었습니다. 아하. 그렇기 때문에 그 학생의 그 모든 가족들까지도 다 확진자로 이제 명명이 돼서 아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바로 긴급 돌봄 서비스가 중단됐던 선례도 있기 때문에 아하. 긴장의 끈을 놓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코로나19 대응으로는요, 계약을 해서도요, 이제 급식 같은 걸 이제 주잖아요. 지그재그로 앉는 방식 등 여러 가지 이 대책도 다 내놨습니다. 교실에서도 마스크를 상시 착용해야 되고요. 급식은 학년별로 또 학급별로 배식 시간을 분산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학부모님들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우리 교육당국이요, 정말 세심하게 고심해서 아마 이번에 안을 만들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등교 이후에도 코로나19 안전수칙은 여러분들이 숙지를 해줘야 됩니다. 아이들이 숙지를 해줘야 돼요. 학교 오자마자 책상을 닫고 교실 창문도 수식 개방하고요. 마스크는 식사 시간 외에는 항상 착용을 해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당부를 하고 있고요. 교내에 이동할 때는요, 아이들이 어느 정도 간격으로 하냐면 양팔 간격으로 하면 돼요. 그 정도로 생각하면 이게 적정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 정도로 아이들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감안하면 되고요. 그다음에
식사 좌석 배치 조정하기 위해서 임시 칸막이도, 그렇게 되면 비말 같은 게 튀는 것도 예방할 수 있겠죠. 그런 방안도 지금 마련을 했고요. 필요하다면 나는 급식도, 우리 아이는 급식도 조금 불안해요 한다면 개인 도시락 지참을 할 수 있게 해주고요. 그다음에 간편식도 아마 학교에서 제공을 하는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2중, 3중 안전책을 학교가 지금 교육당국이 마련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하지원 평론가님, 네. 이제 내일은 어린이날, 그리고 아마 이제 내일까지 우리 아이들, 학생들이 마음껏 놀 수 있는 시간 같고, 이제 6일부터는 생활방역으로 전환되면 사실 그래도 우리가 마음 놓을 수 없고 방역 수칙은 지켜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생활 방역으로 전환되니까 그래도 방역 수칙은 지켜야 된다. 그게 아니라 그래도 지켜야 된다. 그게 아니라 생활 방역이니까 모든 국민이 생활 속에서 방역의 주체가 돼서 더욱 열심히 방역 수칙을 지켜야 되는 거죠. 아. 방역 수칙이 뭐냐면 첫째, 아프면 출근이나 등교하지 않기. 집에서 3, 4일 정도는 쉬자. 어허. 둘째, 이거는 눈치 볼 일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죠. 어허. 그렇게 이제 실천을 해야 되고 네. 둘째, 실내에선 적어도 1m 정도의 거리를 두자. 가족끼리도. 예. 어허. 그리고 셋째, 손 씻기와 기침 예절을 지키자. 맞아요. 예, 손은 중요해요. 30초, 기침할 땐 옷소매로 가리기. 네. 그리고 넷째, 마스크를 항상 착용하자. 정말 중요하죠. 예. 그리고 다섯 번째, 주기적인 환기와 소독을 하자. 네. 예, 그렇게 방역 수칙이 되어 있습니다. 저게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뭐 간단한 거잖아 하는데, 오히려 정답은요, 해법은 간단한 데 있습니다. 저 수칙만 잘 지켜도요, 개인 방역만 철저히 해도요, 현장 개학으로 인한 걱정, 생활 방역으로 전환돼도요, 걱정을 많이 덜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나부터도, 나 자신, 우리 자신부터도 지킨다면 코로나19 예방할 수 있을 거라 확신을 합니다.